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 전용 농장의 관리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농장은 과거 신서농장이라 불렸던 대형 농장이었지만 9년 전 우리 회사가 이 농장을 인수하였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겨울철에는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농장에서 재배한 농작물들은 여러분의 점심과 본사 구내식당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성을 담아 농작물들을 관리하십시오. 다만 농장에서 이상현상들이 발생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상현상에 대처할 방법이 적힌 안전수칙서를 배부해드리니 근무할 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농장은 여러 신선한 종류의 채소들을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천연 비료를 활용하여 농사하고 있습니다. 화학 비료를 보셨다면 판매업체로 반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소각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 농장은 1구역부터 8구역까지 나누어 한 구역당 7명씩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구역마다 위험도와 이상현상 발생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구역에 배정되는가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역마다 재배하는 농작물의 종류가 다르며 재배하는 농작물의 종류는 구역 입구 표시판에 농작물의 사진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표지판에 없는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본사로 사실을 알린 후 퇴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칙을 악용하여 근무 태만 적발 시 바로 퇴사 처리될 것이며 그동안의 책임을 물을 것이니 절대 악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1. 저희 농장 내에는 9구역도 존재하긴 하지만 9구역은 농경지가 아닌 여러 과일의 품종을 개량하여 새로운 과일들을 만들어내거나 채소들의 품질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구역입니다. 그렇기에 이 구역에 근무하는 자들은 여러분과 같은 농장 관리인이 아닌 연구원들이며 여러분들께서는 9구역으로 배정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9구역의 연구소 건물에는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과거 9구역 연구실 바로 앞까지 접근했던 어느 근무자가 9구역 연구실의 문에서 뻗어나온 정체불명의 검은 손에 의해 잡혀 들어갔던 것이 CCTV에 녹화되었고 그 근무자는 아직도 9구역 연구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2. 재배한 채소나 과일들은 오후 6시 20분 회사명이 적힌 노란 트럭이 가져갈 것입니다. 그 트럭은 총 7대가 들어오며 6구역과 9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들에 한 대씩 배치되어 농작물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9구역은 농경지가 아닌 연구실이라 트럭이 가지 않는 것이고 6구역은 9구역의 연구원들이 과일들을 수거해 갈 것입니다. 6구역의 농작물을 수거해 가는 9구역 인원들은 흰색 트럭을 타고 올 것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구역부터 4구역까지는 위험도가 낮으며 이상현상 발생 빈도가 낮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각종 채소를 재배하며 특이하게도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과거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던 우경의 방식을 활용하여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1구역부터 4구역 근무자들은 한 구역당 소 3마리를 끌고 나와 근무를 시작해 주십시오. 외양간 앞에 농기계가 주차되어 있고 소 외, 경운기, 트랙터 같은 농기계를 활용하여 근무하라는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소의 털을 뽑아 주머니에 넣고 1에서 4구역을 약 1시간 정도 폐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농기계를 사용하여 근무하라던 담당자가 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5구역은 위험도가 보통인 편이고 이상현상 발생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5구역은 주로 과일 종류를 재배하며 5구역 내에는 비닐하우스가 2개 있습니다. 한 곳은 평범한 과일들을 재배하고 다른 한 곳은 열대 과일을 재배합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한 가지 종류의 과일만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5구역의 모든 근무자를 불러 두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모든 과일을 따서 상자에 담아 비닐하우스 밖으로 꺼내 놓으십시오. 그리고 5구역의 모든 근무자들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20분간 있으면 됩니다만, 이 시간 동안 밖에서 무엇인가 으깨는 소리가 들릴 수 있고 뼈 같은 것을 으드득 깨무는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그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20분이 지난 후 밖으로 나와보면 꺼내놓은 과일들은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일들을 전부 수확하는 데는 2-3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내놓은 과일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퇴근하지 마십시오. 2년 전 5구역의 근무자들이 4번 수칙의 상황 중에 퇴근 시간이 되자 과일을 덜 딴 상태로 퇴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자들은 모두 퇴근 중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강한 힘에 의해 뜯긴 것이라고 진단하였고,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자 전원 퇴사 처리되었지만 본사에서 도의적인 차원으로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5번째, 6구역은 위험도가 가장 높으며 이상현상 발생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6구역은 다른 구역보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6구역 진입 전 6구역 담당자가 별도의 호신용품을 지급할 것입니다. 지급받은 호신용품은 퇴근할 때 반납하여 주십시오. 6구역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기한 모습의 과일을 재배합니다. 포도송이에 딸기가 붙어있는 것처럼 생긴 과일인 스트로그레이프, 은빛을 내고 먹으면 자신의 모습이 15분 정도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은과, 폭염의 날씨에도 항상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자신의 몸을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아이스베리 등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9구역에서 연구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고 외부에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한다면 9구역의 근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 유전자 개량종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5-1. 앞에서 서술하였던 6구역의 농작물을 수거해가는 9구역 인원들은 흰색 트럭을 타고 와서 6구역의 근무자 중 무작위 한 명에게 6구역의 근무자들이 과일을 몇 개 먹었는지, 이상현상으로 인해 사라지거나 다친 근무자가 있는지, 있다면 근무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등 약 5가지 정도의 질문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며 질문에 대한 대답 외 9구역 연구자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질문이 끝나고 수고했다는 인사 정도는 괜찮습니다. 6번째, 7구역과 8구역은 위험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며 이상현상 발생 빈도는 높습니다. 이 두 구역은 벼농사를 짓는 구역으로 비닐하우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발견되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해 주십시오. 비닐하우스 내부는 평소 작업하던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절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마십시오. 퇴근 시간이 되면 7, 8구역 담당자에게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였다고 알린 후 퇴근해 주십시오. 하지만 퇴근 시간 전에는 관리자에게 비닐하우스가 발견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비닐하우스가 발견된 날은 근무 시간 동안 그 구역의 담당자들에게도 이상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7번째, 가끔 바닥에서 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숨을 참고 그 손들이 다시 들어가기를 기다리거나 농기구 같은 것을 들고 있다면 그 손들을 베어버리십시오. 그럴 분은 없을 거라고 믿지만 단순히 이 농장의 이상한 수칙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농장에 지원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외부로 이 수칙들을 발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입니다. 지금 자진 퇴사해 주시기 바랍니다.